송은재TV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민심이 크게 출렁입니다. 이번에는 길게는 9일간 이런 연휴가 이어집니다. 설이나 추석을 지나고 나면 이 민심이 크게 바뀌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화두를 올릴 것이냐, 이걸 놓고 지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의료대란 이 위기에 이 특검 법안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처럼 하면서 슬그머니 오는 19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이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올리는 것, 그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하겠다, 이걸로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의료 대란 이 위기에 오늘부터 지금 이틀이나 사흘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걸 또 막고 없애고 통과를 시키고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 밥상머리에 이제 화두로는 올렸다. 특검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법안마다 24시간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하고 나면 이제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180석으로. 그러면 24시간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중단을 시키고 통과를 또 시키고 또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중단을 시키고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3일 동안 추석 연휴에 국회에서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자기들도 피곤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피곤하고 자기들 바쁜 일이 있으면 여야가 이 꿍꿍이가 잘 맞습니다. 추석 연휴에 지금 지역구 챙기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하지 말고 이제 화두로만 던져놓고 우원식이 나서서 이 의료 대란이 급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는 19일로 넘기자, 이 법안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어쨌든 화두로는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황운하를 비롯해서 야당의 의원들 12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 탄핵 추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도 화두로 올리겠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거부권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것이 없고요. 그냥 화두에 올리겠다, 이겁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이 국민들의 관심은 이 의료 대란 위기일 겁니다. 이 의료 대란 위기를 놓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정 협의회를 갔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합니다. 의사단체가 대략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의사들, 이 문제가 참 골마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500명을 증원하려고 하다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당시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슬그머니 접은 것입니다. 의사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고 의사들이 개인적인 주장이 강합니다. SNS에 이번 추석 연휴에 일부 의사죠, 일부 의사. 언제나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사들의 개인주의 전체적으로 그런 성향은 저도 오랫동안 의사를 취재하면서 또 제 주변에도 의사가 많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이 화두는 이 의료 대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의사들이 여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정치권 윤석열 정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래도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고 그걸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의사들의 생각이 모이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이끌게 될 텐데 의사들의 요구안이 모이게 되면 그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물론 엇박자는 나고 있지만 그 엇박자는 상당 부분 의사들과의 협상을 겨냥해서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산하면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의사 측과의 협상은 나설 수가 없는 아예 지금 창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들이 힘을 몰아주면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가장 푸는 데는 중요한 게 사람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합니다. 어떤 중재안으로 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이 정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정원을 전체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 다음 2026년도부터 이 정원을 이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이 의지가 강하니까 이번에 의사들도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 있을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훌쩍 좀 높이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또 의료보험 체계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의료 수준이나 보험 체계나 전 세계의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만큼 지원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 쪽은 이재명과 문재인입니다. 아마 이 추석 연휴에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위정교사를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저 이재명이 정말 법정 구속이 되느냐? 상당한 형량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느냐? 그게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재명은 뭐 법꾸라지 요렇게 저렇게 많이 피해왔는데 또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부가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많지만 또 뭐 유창훈 부장판사처럼 야당 대표 국회의원은 뭐 구속시키지 말자 이런 판사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집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수많은 이 비리들이 드러났는데 제대로 수사가 된 적이 있느냐. 이번에는 문다혜 그 김정숙에 대한 수사가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뭐가 문제인 거냐. 결정타는 뭐냐. 아킬레스건은 뭐냐. 이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 사법 리스크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오는 20일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거법 위반 2가지 거짓말을 한 것은 뭐 거의 인정이 됩니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 이게 상당 부분 뭐 이재명의 말이 좀 맞다라고 보더라도 상당 부분 거짓말은 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재명의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 자체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백만 원에 100만 원 이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느냐, 벌금형을 받느냐. 그 핵심적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를 모른다. 그 다음 국토부에 강압이 있었다. 이 2가지 말을 한 장소와 내용입니다. 방송에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1대1로 앵커가 질문을 하는데 김문기를 알았습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전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선거에 화두가 되고 있었던 것이, 쟁점이 되고 있었던 것이 소위 대장동 비리였습니다. 자신이 대장동 비리에 관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김문기에 대해서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잘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 일을 전혀 모른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대장동과 엮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량을 결정하는데. 그 다음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가 요구는 했습니다. 근데 강압할 수도 없고 강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강한 요구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일을 국정감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백현동 비리가 그 대선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현동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부 국토부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줬다.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하는 장소와 내용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그렇게 이재명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엊그제 재판에서도 김문기와 뭐 골프를 친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낚시를 한 것도 맞는 것은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말이 계속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적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1심에서는 100만 원 벌금형이 넘어섭니다. 이재명 배지 날아가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434억 원 토해내야 하고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번에 다음 달에 1심이 선고가 되면 내년 말까지는 끝납니다. 아무리 질질 끌어도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이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는 오늘은 30일 구형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말쯤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위정교사의 핵심은 뭐냐? 이재명이 위정을 교사한 겁니다. 김진성에게. 위정을 교사한 것은 사법방해입니다. 위정교사에 있어서 위정교사를 한 건 지금 뭐 녹취록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엊그제 그 재판에서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재명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그 녹취록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뭐 누가 들어도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한 겁니다. 이 위정교사에 있어서 형량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뭐냐? 위정을 교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겁니다. 수사에 영향을 끼쳤느냐? 수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서 이재명이 거짓말로 걸려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자신이 2002년에 검사를 사칭했던 것, 이게 누명을 써서 자기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 형 입원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뒤에 이제 이 선거법에 걸려서 이 재판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게 소위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건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위 자기가 검사 사칭한 것, 이거 누명이다라고 한 것, 이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벌금형을 받았는데 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명 아니다. 검찰에서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김진성의 위정이 일어납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교사해서 김진성이 위정을 합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데 뭐 이재명이 누명을 쓰는 뭐 그런 분위기더라. 그래서 이 부분의 혐의는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위정을 해서 거짓말을 해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위정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놈이 위정을 해서 이게 무혐의가 되고 나면 이걸 처벌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정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어뜨리는 사법 방해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위정을 통해서 재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이걸 위정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 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많은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으로서 가장 아픈 것, 즉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문다혜와 김정숙입니다. 문다혜의 각종 비리 중에 핵심은 이상직입니다. 이스타 제세 이상직과 문재인이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문다혜가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김정숙은 역시 관봉권입니다. 청와대 특활비입니다.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현금으로 보자기에 싸서 보냈습니다. 친구를 시켜서. 요즘 뭐 일반적인 가정에 이렇게 현금을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은행으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자기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변을 시킬 수 없을 만큼 비밀스럽게 이 돈을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특활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은 특활비 이 부분이고요. 문다혜가 더 심각합니다.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이상직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 전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냈다라고는 하지만 사업적으로 굉장히 문제도 많은 사람이었고, 이 저가항공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과의 결탁 의혹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재인과 이상직은 전주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인연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부산 경남에도 자신과 친한 많은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친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이 이상직과 도대체 무슨 관계였길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 또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했을까?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이 이상직은 굉장히 많은 선거법 위반도 걸리고 과거에 주가 조작도 있고 이랬는데도 또 민주당의 공천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사조 이상직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직은 어떻게 해서 이런 특혜를 받았을까? 그런 특혜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전과도 있고 또 중진공 이사장에 이런 사람을 잘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이상직을 또 문제가 많았는데 한번 선거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또 공천을 줍니다. 이상직을 믿고 타이스타 젯이라고 하는 그 유령 회사에 문재인의 사위가 취직을 하고, 이 문재인의 직계 가족이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는데 외국으로 이주를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경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이주까지를 합니다. 태국까지. 국내 직장이 대통령 사위가 직장을 꼭 구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을 못 구할 바도 아닙니다. 국내에도 직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국으로 이주를 하면서까지 이상직 타이스타 젯에 왜 그 사위가 취직을 해야 됐으며, 그 지금 받은 뇌물 혐의입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뇌물로서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태국으로까지 대통령의 딸 부부가 이주를 하면서까지 취직을 하고 이주에 따르는 각종의 성가심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닙니다. 2억 3천만 원은. 이 뇌물이 크긴 하지만 2억 3천만 원을 받으러 문다혜 부부가 태국까지 이주하고 태국에 가서 살았을까? 자녀 교육, 자녀 키우는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핵심 키맨이라고 하는 6급 행정관 조국, 임종석 모두 진술 거부입니다. 이상직도 진술 거부입니다. 진술을 왜 거부할까요? 2억 3천만 원은 논쟁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하고 월급 받은 거다. 일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항공 경력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문다혜 사위가 말이죠. 그런데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받은 건데 이걸 뇌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드러날까봐, 그 부분에 꼬투리가 잡힐까봐 아예 진술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핵심 키맨들은. 문재인과 이상직의 이 관계가, 이 커넥션이 드러나게 되면 이 건은 어마어마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게이트입니다. 이상직은 지금 600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6년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 300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직은 문재인 정권 때 이스타젯 그 저가 항공을 비롯해서 정말 공격적 경영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 사업을 확장합니다. 저 이상직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 저가 항공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항공사 내에서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돌고 있던 소문입니다. 문재인은 도대체 저 사업을 한다고 또 정치권 사업을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브로커에 가까운 이상직과 어떤 관계였을까?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의 포인트입니다. 10월, 11월에 이재명, 문재인으로 인해서 저 민주당 진영은 완전히
잘못하면 완전히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 의료 대란 부분과 함께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많이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